지금 부동산 규제를 다 푼다는 말이죠. 이런 형태의 사업이 국힘 공약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상 부동산을 띄워주겠다는 메시지를 아주 강력하게 전달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여러 가지 글들을 보면은 결국 김문수 부동산 공약도 윤석열이랑 똑같다 이런 내용이고요. 안녕하세요, 최부심입니다. 최근 국민의힘에서 주택 정책을 내고 있는데 그 주택 공약이 정말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그런 부양책들을 좀 내고 있습니다. 좀 정권, 그러니까 각 후보의 부동산 공약들을 저희가 조금 다루고 있는데 여러 후보들의 부동산 내용을 조금 지켜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에서 전국에 153만 채의 빈집이 있는데 이걸 수리해가지고 무상으로 임대하겠다는 그런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한겨레가 기사를 냈는데 제가 공약 원본을 좀 봤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가 규제 완화를 해가지고 지역 간, 유형 간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계층 세대 맞춤형 지원에 중점을 두는 부동산 정책, 빈집 내집 153 프로젝트, 이게 전국 153만 채 빈집을 지자체가 수리하는 겁니다. 일단 지자체는 돈이 없지만 뭐 너네한테 수리해라 이렇게 하는 거고, 지자체가 수리하고 희망 가구에 무료로 임대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역 활성화하겠다는 겁니다. 공약이 쉽긴 쉬워. 그냥 뭐 돈은 뭐 지자체 너네가 내라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고 다주택자에 대해서 부동산 중과세를 폐지하고 종부세를 집을 몇 채 가졌는지가 아니라 가액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10억짜리 집 3채 갖고 있는 사람하고 30억짜리 집 1채를 갖고 있는 사람하고 그 가액이 똑같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10억짜리 집 3채 있는 사람한테 지금 중과세율을 내고 있거든요. 3채 이상부터 중과세율을 내고 있고 2채까지는 중과세율이 아니죠. 근데 가액으로 하겠다는 거는 그 소위 저가주택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뭐 한 10채가 되더라도 30억 한 채보다 금액이 작으면 너가 덜 낸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나는 그냥 실거주 한 채 갖고 있는 건데 집값이 좀 올라가가지고 그 금액을 내는 건데, 집을 10채 갖고 있는 친구가 가액이 나보다 작으면은 걔는 집을 10개 샀기 때문에 최소한 뭐 8, 9개는 투자 목적으로 산 거지만, 그렇지만은 금액은 나보다 작으니까 나보다 돈 덜 낸다고 하면은, 그럼 하나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이상한 마음이 들긴 하겠죠. 그런데 이거가 2017년, 2021년엔 어떤 방식으로 해석이 됐냐면은, 집이 2채 있는, 한 마포쯤에 2채 있는 사람이 강남에 있는 한 채보다 자기가 집값이 더 싼데 왜 나는 2주택자 종부세를 내냐 이러면서 엄청나게 그 문재인 정부를 비토를 했죠. 종부세 세제가 지랄 맞다는 내용을 하면서. 그래서 강남 한 채 사람들은 생각보다 종부세 덜 내고 마포 2채자들은 집을 많이 낸다 그러면서, 솔직히 말하면 그 마포 그 유권자들이 많이 돌아섰죠. 많이 돌아섰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래서 20년, 21년, 22년 3월에 있었던 그 20대 대선에서 그거를 확실하게 드러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 종부세가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변경이 됐냐면은, 지금은 2주택까지는 기본세율을 내자, 그러니까 3주택 이상만 좀 중과세율을 내자고 바뀌었는데, 지금 국힘에서는 종부세는 집을 몇 채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액 기준으로 과세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맞는 방향으로 가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좀 극단적인 비교를 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비판받았던 거를 국힘에서 개선을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일부 합리적으로 보이는 걸 수도 있죠. 근데 진짜 시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는 완전 역설적으로 그냥 나 혼자 한 집에 잘 살고 있는 사람이 막 10채 대비해서 더 내거나 똑같이 내거나 한다면은, 그럼 그땐 또 그대로 또 기분 나빠할 것 같거든요. 어쨌든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를 LH가 직접 매입하겠다 이거죠. 미분양 다 사준다는 겁니다. 지금 7만 원대. 그리고 매입 가격과 물량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리고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인 DSR. DSR이 지금 주택시장의 수요 위축의 근간인데, 이 DSR을 비수도권 지역은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 그 다음에 취득세 감면하고 재산세는 최저세율을 하겠다. 그 지방 미분양 주택은 소위 CR 리츠, 구조조정 리츠를 활성화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보시면 느낌이 오시겠지만은 세제 다 완화해주겠다, 뭐 다 폐지하겠다, 지방 미분양 다 없애주겠다. 그 제일 중요한 거 DSR 완화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코어이고, 앞에 있었던 153만 채 빈집을 수리하는 거는 사실은 그냥 이거는 뭐 빈집 지자체한테 수리하라는 거, 지자체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이런 걸 발표하고 사실은 뒤에 핵심이 숨겨져 있는 그런 형태의 정책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규제를 다 푼다는 말이죠. 재산세 최저세율, 취득세 완화하고 세제 완화, 양도세 중과 폐지하고
대출 규제 완화하고 DSR 완화하고 재건축 초과일 환수제 폐지하고 재개발 재건축의 권한을 다 지자체에 넘기고 규제 프리라고 해가지고 모든 규제를 받지 않는 그런 지역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얘기는 지자체가 화이트 존을 만들어가지고 얼마든지 공장이라든가 생산시설을 서울로 옮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얘기고요. 지방 미분양 LH 주택으로 사업한 거 다 위기 손실을 국유화하는 이런 형태 사업이 국힘 공약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상 부동산을 띄워주겠다는 메시지를 아주 강력하게 전달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글들을 보면은 결국 김문수 부동산 공약도 윤석열이랑 똑같다 이런 내용이고요. 20대 선거, 지금 21대 대통령 선거입니다. 그래서 20대 선거를 갖고 와서 보면은 20대 선거 때 윤석열 그 국힘의 공약은 이런 건데 250만 원 공급하겠다. 서울에 30년 이상 공동주택 정밀 안전진단 면제하겠다. 재초안 완화하겠다. 종부세 재산세 통합하겠다. 세율 완화하겠다. 장기 보유 1세대 고령층 종부세율 이연하겠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배제하겠다. LTV 완화하겠다. 이런 굉장히 완화책이고 특히 종부세에 굉장히 포커싱을 해 있거든요. 종부세는 그게 내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왜 종부세만 완화하냐면은 우리나라 재산세는 거의 뭐 없다시피 생각해도 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나마 있는 재산 과세는 종부세밖에 없는 건데, 그러니까 종부세 다 완화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한국은 재산 과세가 없는 국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택 공급도 했지만 이 종부세도 좀 완화하겠다는 건데, 지금은 종부세를 사실상 거의 뭐 없앨 생각이죠. 없앨 생각처럼 국힘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도 종부세 완화하고 여러 가지 부양 썼는데 그래도 공급으로 밸런스를 맞췄는데 지금은 부양을 더 강력한 방식으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고요. 그리고 민주당은 20대 때는 공급 뭐 311만 원 하겠다. 공급비 엄청 났어요. 근데 뭐 그다음에 뭐 이런 거 저런 거 내용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 보시면 더민주는 지금 공급 수량이 아예 없어요. 공급 목표가 없어. 빵이에요, 빵. 공공임대주택도 몇 호 하겠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공공임대주택 150만 호 하겠다. 그 다음에 빈집을 지자체한테 153만 호 하겠다는 공급 수량이 있는데, 더민주는 지금 공급 목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왜 공급 목표가 없냐, 진짜 주택 공급 안 할 생각이냐, 당연히 하겠지만은 굳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은 지금 부동산 정책과 공약이 지금 올해의 선거의 어떤 뭐 시대 정신이나 이런 건 아닌데요. 부동산 정책은 결국은 문재인 정부도 뭐 탄핵 이후에 집권을 했지만은 왜 무너졌냐고 물어본다면 열의 8명은 부동산 때문에 무너졌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도 매우 유사하게 계엄 탄핵 이후에 조기 대선을 하고, 조기 대선에서 현재 기준으로 가장 유력한 게 더민주라고 한다면은 더민주가 집권하고 나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쓰게 될 텐데, 그런 과정에서 또 부동산은 아킬레스건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 때문에 부동산과 관련한 대책들을 지금 안 내고 있는 것으로 이제 해석이 되고 있는데, 안 내다 보니까 누가 열심히 내냐? 국민의힘이 이거를 아주 열심히 내고 있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 띄워줄게 이런 메시지를 아주 강력하게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가 부동산이 아주 적극적인 부양이 필요한 나라냐라고 하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다고 뭐 과격하게 반토막을 내라 이런 건 아니지만은 한국의 부동산은 버블이 심하고, 버블이 심한 그런 상황에서 가격의 완만한 조정을 통해 가지고 하향 안정화를 하는 것이 최선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가계의 자금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만드는 게 좋다고 생각은 하지만은 그런데 이런 뭔가 완만하고 느슨한 형태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기를 끌지 못하고 부동산의 가계 자산이 엄청나게 관여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뭐 50% 띄워줄게 이런 식으로 세제 5만 세제 완화하고 대출 규제 완화하고 레버리지 더 열어주고 규제 프리 해주고 손실은 다 국유화를 시키고, 그러니까 이익은 사유화 시키고 손실은 국유화 시키면 이런 거는 자본주의가 아니라 이제 모조 자본주의라고 하는 건데, 이런 모조 자본주의 방식으로 부동산만 계속해서 부양해 나가는 이런 정책이 지금 필요하냐 해서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부동산 정책을 더민주가 안 내니까 이쪽에서는 계속해서 대책을 내고 있는 그런 형태가 참 아이러니하다 이런 생각이 되고요. 지금 20대 선거 때는 그래도 둘이 공급도 하고 규제도 어느 정도 적당히 완화하는 거였는데 21대 때는 이게 완전 180도 서로 달라져 가지고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너무나 틀려진 점, 그런 점들이
이번 선거에서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국은 지금 공약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공약도 중요하죠. 그러나 어느 후보가 되든지 간에 그 집권 이후에 어떤 정책을 쓸지가 좀 예상이 돼야 되는데 국힘은 아주 확실히 부동산을 띄워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문수발 주택버블이 올지 뭐 시장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할지 그건 다 같이 한번 지켜봐야지 될 것 같고요. 부동산을 무리하게 띄우는 그런 대책은 저 개인적으로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